안녕하십니까. 자, 위험밀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오늘 이제 31번째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올라오는 그 강의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됐던 것들을 대표 빈출이라 해서 저희가 이제 한 6, 70개 정도를 이제 교재 편찬해낸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끌어다가 다시 유튜브로 강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본이 안 돼 있거나 위험물 기능사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고 이제 시험에 임박했을 때 이 강의를 듣게 되면 반복 학습도 되면서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문제 중에 34문제인가요? 60점 이상이면 뭐 한 그 정도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이 저희가 펴낸 그 책의 대표 빈출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셔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강의를 많이 해드려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수록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것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아마 강의 시간이 짧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 드릴 거는 대표 빈출 저희 교재 40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연소의 형태라고 해서 이것도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데 출제하는 그 범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그 문제에 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요런 정도만 해주셔도 시험 문제를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연소의 형태고요. 자, 강의 한번 시작할게요. 자, 이제 전반적인 얘기죠.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 연소의 형태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가연물의 상태에 따른 구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연물의 상태, 즉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일 때의 그 기획고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연소되는 그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는 건데,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고체 연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 연소에 대한 그 네 가지 분류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물질들이 그러한 연소들을 하는지 제가 이제 빨갛게 이제 볼드 처리도 하고 이제 강조 표시해 놨지만 요 정도만 알고 가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러니까 연소의 형태에 대한 문제 출제 비율은 매년 높게 나오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그닥 어려운 게 아니다. 암기만 해주시고 약간 정리만 해주시면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강의 들어갈게요. 일단 뭐 연소의 상황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연소, 비정상연소 이렇게 나오는데 뭐 감이 딱 오시죠. 정상연소는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열의 발생과 방열 그랬죠. 열이 발생되고 열을 발산하는 거죠. 방열 그러면 그것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연소하기 때문에 거의 완전 연소에 가까운 연소를 하는 거죠. 불완전 연소보다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소가 있는 반면에 비정상 연소라고 하는 거, 위에 균형이 깨져서 연소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는 우리는 이제 비정상적인 연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건 뭐 그냥 여담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또 불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불꽃이 발생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꽃 연소, 그 다음에 불꽃이 발생되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자결 연소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훈소라고 하는 건데, 우리 담배, 이제 전자담배 말고 담배 피다 보면 심하게 이렇게 쭉 빨아들이면 그 앞에 빨갛게만 이렇게 나오지 불꽃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게 대표적인 이제 훈소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불꽃이 없이 빛만 내는 연소다. 그래서 자결 연소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 가연물의 상태에 따른 구분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아마 심도 있게 좀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 기체 상태일 때 연소는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확산연소, 예혼합연소, 폭발연소 이렇게 나오죠. 그 확산연소가 이제 기체 상태의 가연물이 연소할 때 가장 일반적인 연소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산연소가요. 말 그대로 확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가연물이 가연성
가스를 확산시켜서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일단 연소를 하려면 산소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하거나 반응을 해야지만이 뭐 연소가 일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공기 중으로 가연성 가스가 확산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함께 연소 범위의 혼합가스를 생성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연소 범위 하면 연소 하한계, 상한계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연물이라 그래서 불에 타거나 연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소 하한값과 연소 상한값 그 사이에 혼합가스 농도가 존재할 때만이 연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가 확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확산돼서 산소와 같이 혼합을 하는데 연소 범위 안의 혼합가스를 생성해야지만이 연소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기체의 연소 상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확산 연소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혼합 연소라는데 예는 미리 예자예요. 미리 혼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그 실린더 안에서 이제 폭발 연소를 일으키면서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리 혼합가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미리 연소하기 전에 가연성 물질하고 산소를 미리 혼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연소를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미리 예자를 써서 예 혼합 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그 가솔린 그 실린더에서 4기통짜리 막 팍팍팍 하면서 폭발하면서 이제 자동차가 가는 거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 연소는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가연성 기체가 있고요. 산소, 이 공기라는 얘기 이제 산소겠죠. 그 혼합가스가 밀폐된 상태에서 점화가 일어나면 폭발적으로 연소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비정상 연소 중에 하나인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확산 연소보다는 더 빠른 시간 안에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피해 규모를 크게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얘기. 됐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액체의 연소에 대한 것도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액체의 연소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증발연소, 분해연소, 분무연소, 등심연소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제 제일 일반적인 형태는 증발연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 기체의 그 확산연소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 곧바로 연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액체 표면에서 가연물이 증발이 일어나죠. 기체 상태로 증발이 일어나서 거기 공기와 또 혼합된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연소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니까 기체에서의 확산 연소하고 거의 뭐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액체에서는 그걸 이제 확산 연소라고 하지 않고 증발 연소라고 하더라. 그죠? 액체에 가연 물질이 있고 그 표면에서 가연성 기체가 증발하고 그 증발된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가 진행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액면 연소다 이렇게도 부른다고 돼 있어요. 말씀드렸죠? 액체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 형태이다. 됐고요.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 연소 이런 게 있죠. 말 그대로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연물이 있는데 가연물이 직접 그 상태에서 공기하고 뭐 섞였다 해서 분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연물이 분해가 일어나 가지고요. 그죠? 분해가 일어난 상태에서 똑같이 증기를 발생돼요. 증기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그 가연성 증기가 발생이 되고 그것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가 진행되는 거. 우리는 이제 분해 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연성 기체가 나오지 않고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가연성 기체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분무연소는 뭐 안개무자를 쓰는 거죠. 그죠? 분무연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점도가 높고 휘발성이 낮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좀 다르죠. 그죠? 분해연소는 점도가 높고 휘발성이 없거나 그죠?
비중이 큰 액체 가연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무연소는 점도가 높고 휘발성이 낮은 액체 그랬으니까 뭐 이거는 뭐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린 이유가 뭐 그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버너 뭔지 아시죠? 버너를 이용해서 액체 입자를 아주 가나다란 안개 상태로 분출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의 이점이 뭐냐 하면 커다란 덩어리 상태보다는 가나다란 입자 상태로 분출하다 보니까 표면적이 넓어지죠. 즉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공기와 혼합될 가능성도 훨씬 더 쉬워질 것이고 연소를 더 쉽게 일어나게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표면적을 넓고 공기와의 접촉을 증대시켜서 연소를 진행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무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액적 연소다 이렇게도 얘기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등심연소는 많이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많이 썼던 방식이죠. 그죠? 석유 스토브나 램프와 같이 연료를 심지로 빨아 올린다. 그죠? 심지로 빨아 올려서 심지 표면에서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키고 그죠?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액체 연소도 결국에는 열분해가 됐든 표면에서 증발을 시키든 아니면 강제로 입자를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공기 중으로 내뿜든 아니면 심지로 빨아 올리든 하여튼 기체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또 연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연물은 액체지만 액체가 가연성 기체화 되는 상태에서 공기와 혼합되고 연소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기체 연소는 이제 뭐 그럴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그 자체가 기체니까.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뭐 연소가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은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요게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기체, 액체, 고체 연소 중에 이제 고체 연소가 이제 시험 문제 거의 99% 고체 연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체 연소는 이 네 가지에 대한 이 분류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다음 중 고체 연소가 아닌 것 고르세요. 그래놓고 이 네 개 중에 3개 써놓고 뭐 확산 연소라든지 등심 연소라든지 이렇게 집어넣고 고체 연소가 아닌 걸 고르세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체 연소에 대한 네 가지 분류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고체 연소는 증발 연소, 표면 연소, 자기 연소, 분해 연소 이렇게 구분이 돼요. 됐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액체 연소와 마찬가지로 고체도 일단은 열분해가 되든 아니면 어떤 가연성 가스가 증발이 되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해야 연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체 연소도 많은 부분에서 기화된 증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증발 연소, 증발시킨 거예요. 그죠? 증발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열분해 과정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냥 증발만 하면 돼요. 어쨌거나 고체지만 그 고체 안에 있는 가연성 가스가 증발돼서 그 증기가 연소하거나 또는 자 보세요. 열에 의해 융해되는 거예요. 열 분해가 아니에요. 그냥 녹는 거죠.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그냥 녹는 겁니다. 융해되어 액체로 변한 다음에 액체화된 상태에서 또 증기 상태로 기화된 어떤 가연성 가스가 생겨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하고 연소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열분해로 일으키지 않고 증발한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는 거 또는 고체 상태인데 액체 상태로 융해가 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증발하고 산소와 결합돼서 연소하는 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액체화된 상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연소가 진행되는 거고요. 여기는 일단 고체지만 액체로 융해된 다음에 증기가 발생돼서 연소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어쨌거나 두 개는 다 증발하는 거기 때문에 증발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갛게도 제가 처리해 드렸지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고체 상태에서 직접 가연성 증기가 증발해서 연소하는 것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나프탈렌이나 유황 등이 있다 이런 얘기고, 액체로 만든 다음에 증발시켜서 연소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양초 있잖아요. 그죠? 우리 초 태우면은 일단은 촛농이 녹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고체 상태의 초가 액체 상태로 녹은 다음에 그것이 심지를 빨아 올려가면서 증발해 갖고 연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라핀이라고 얘기하는 양초, 왁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린 증발 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 안 드렸지만 액체 상태의 연소일 때 이 제4류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가솔린, 경유, 등유 등과 같이 증발하기 쉬운 가연성 액체도 우리는 증발 연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 안 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석유류, 증발 연소 이렇게 되어 있죠. 됐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면 연소라고 하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요 세 가지를 딱 써놓고 나머지 다른 거 하나 집어넣고 다음 중 고체 표면 연소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말 그대로 표면이에요. 표면. 그죠? 그러니까 열분해 되거나 뭐 어떻게 어떤 과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휘발 성분이 없어서 증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가 나오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연소는 일어나야 되는데 가연성 가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고체 가연물 표면에서 표면에 있는 산소와 직접 반응해 가지고 연소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증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소, 액체 연소는 다 증발하거나 기체 상태의 가연성 증기가 발생이 돼야지만 되는 거였는데 고체 연소는 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증발 연소는 물론 가연성 가스가 나와야 되지만 표면 연소는 그렇지 않다. 그죠? 가연성 가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체 가연물 표면에서 직접 그 주변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고 반응해서 연소가 직접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는 표면 연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속분, 목탄, 이거 수치라고 하죠. 그다음에 코크스 이런 것들이 우리는 표면 연소 방식을 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기연소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여기도 해놨죠. 제오리 위험물이 뭐죠?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연소는 그 물질 자체 내에 가연물 자체 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없어도 예를 들자면 자체 산소에 의해서도 직접 연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강조드렸다는 거잖아요. 제5류위험물 제가 설명드릴 때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5류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에 자기자를 또 떠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자기연소하는 물질은 아 자기반응성 물질 제5류위험물에 대한 얘기구나.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차단시켜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공급해주지 않아도 자기 자체 내 산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산소를 가지고도 충분히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자기연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제5류위험물은 대부분 다 폭발성질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폭발성 물질로 취급되고 있다. 뭐 여담으로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분해연소라고 돼 있죠. 말 그대로 열에 의한 분해가 진행돼요. 그래서 열에 의한 분해가 진행되니까 분해되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혼합되고 연소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종이, 목재, 뭐 석탄, 섬유, 플라스틱 등 이런 놈들이 분해 연소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또 다른 교재들 보시고 쭉 공부하셔도 되지만 최종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전략을 쓰시는 분들은 이 고체의 연소에 대한 것만 확실히 알아두셔도 된다. 고체 연소의 4가지 분류 알아두시고 각각의 이유가 뭔지 원리에 대한 것 여기다가 써놓으신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각각의 어떠한 물질들이 그러한 연소들을 하는지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아마 연소의 형태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는 아마 거의 다 맞추시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와요. 다 거의 다가 고체에 대한 연소에 대한 뭐 문제들일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니트로 화합물 그랬죠? 니트로 화합물이 뭘까요? 바로 제5류 위험물이잖아요. 그럼 벌써 게임 끝났죠. 자기 연소다 이렇게 답 쓰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5류 위험물의 니트로 화합물이잖아요. 그죠?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니트로 화합물은 뭐죠? 지정 수량 얼마? 200kg. 그 다음에 위험 등급은 2등급이죠. 자, 어쨌거나 니트로 화합물은 제5류 위험물이다. 즉 자기 반응성 물질이니까 어떠한 형태를 취해서 연소할 것이냐? 자기 연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되셨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또 두 번째 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연분, 요거는 아연분이 뭐죠? 금속분이잖아요. 금속분, 그 다음에 코크스, 목탄, 뭐라 그랬죠? 표면 연소한다 그랬잖아요. 요 세 가지는 표면 연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표면 연소인지 아닌지 몰라도 돼요. 금속분, 코크스, 목탄이 하나로 연결됐던 건데 그럼 뭐 표면 연소든지 뭔지 모르더라도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를 골라라 그랬으니까 양초 이렇게 찍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자, 금속분, 아연분은 금속분이니까요. 금속분, 코크스, 목탄은 표면 연소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양초는 뭐죠? 양초 증발 연소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고체에 대한 얘기죠. 이 기체에 대한 게 이제 하나 나왔네요. 그죠? 15년도 1회에. 자, 보세요. 다음 중 수소와 아세틸렌과 같은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으로 누출되어 연소하는 형식에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랬어요. 그럼 공기 중으로 누출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이거는 확산의 의미잖아요. 그냥 공부가 안 돼도 그냥 대충 감 잡아서 때려 맞춰도 우리는 확산 연소라고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연성 기체, 가연성 가스가 용기에 타이트하게 탁 밀봉돼 갖고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공기 중으로 누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확산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돼서 연소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니까 그냥 이 자체고 우리는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확산 연소 이렇게 되죠. 기체의 연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확산 연소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제가 여기 제시해드린 문제는 몇 개, 한 6문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위험물 기능사 시험에서는. 뭐 산업기사나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서는 더 뭐 핵심적으로 어떤 뭐 논리적인 부분이 더 첨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험물 기능사 시험 문제는 이게 다더라 이런 얘기죠. 자, 또 보세요. 가연성 물질과 주된 연소 형태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죠. 이거 다 뭐죠? 다 고체잖아요. 고체. 그러니까 고체에 대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틀린 거 먼저 볼까요? 목재 석탄은 뭐죠? 아예 더 써놓을까요? 아까 빨갛게 제가 해놓은 거 목재, 석탄, 목재에서 종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지어도 상관없어요. 종이, 그 다음에 섬유, 또 뭐 하나 있었죠? 플라스틱. 이런 애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표면 연소가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분해 연소 이런 얘기죠. 1번에 있네요. 1번에 정답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목재, 석탄, 종이, 섬유, 플라스틱 이런 놈들의 연소 형태는 분해 연소 방식을 취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1번에 나왔지만 1번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죠? 셀룰로이드, TNT 뭐죠? 폭발성 물질, 제5류 위험물이잖아요. 그죠? 써드릴게요. 얘네들은 제5류 위험물이다. 즉 자기 반응성 물질이네. 자기 연소네. 게임 끝난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황, 알코올은 증발 연소한다. 뭐 이거 뭐 앞에 다 빨갛게 제가 볼드 처리하고 강조해 드렸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를 맞추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또 나왔죠? 그죠? 여기 보세요. 금속분, 목탄, 코크스 등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뭐죠? 아까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시라 그랬죠? 앞에 문제에서도
뭘까요? 표면 연소잖아요. 그죠? 표면 연소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 또 뭐였어요? 유황 뭐였죠? 증발 연소.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다예요. 그죠? 나프탈렌, 유황, 파라핀, 왁스는 증발 연소하고, 금속분, 목탄, 코크스는 표면 연소하고, 제5류염을 자기 반응성 물질은 자기 연소하고. 이게 제일 쉬울 거예요. 암기하기는. 이 원리만 알면, 그리고 나오는 물질들의 제5류염물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만 확실히 알면 자기 연소는 그냥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종이, 석탄, 목재, 섬유, 플라스틱은 분해 연소한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연소의 형태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1번째 강의를 드렸지만 이 연소의 형태는 더 이상 뭐 부연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뭐 연소에 대한 것도 설명드리려면 또 한량없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실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 정도 수준이다. 그것만 알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시면 아마 정답을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31번째 강의 연소 형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32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